네, 이어서 4차 시 문제 3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네, 모두 문제를 읽어봤죠? 이제 사실 이거 1번 문제는 사실 그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보면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외력을 받아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이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은 요거죠. 이제 유도 기전력은 이 V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필론 기호를 써서 E라고 읽는데 이필론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 공식은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뭐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파이라고 하면 자기 선속인데, 자기 선속은 인테그랄 b 도트 da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이제 자기장의 양, 뭐 자기 선속, 자기력선의 수라고 표현하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자기장의 크기는 b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 벡터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벡터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크기 바로 dA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 dA 이거 이제 면적의 변화량은 여기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때 조금 변했을 때 이때 값이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bx dx 이렇게 잠시만요, 좀 실수점. 그 위에 이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요 면적이 da가 되고 da는 l의 dx가 됩니다. 그래서 l d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n b가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dt분의 da 여기서 요 a는 미안합니다. 요 da는 이제 l 이제 그 dx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 dx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v dt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속력이 v인데, 그 속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정의가 dt분의 dx 라서 dx는 v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여기 dt 약분되고 남은 건 -n blv가 됩니다. 이때 가문수는 n = 1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뭐 없다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데, 즉 v는 -blv 이 브라보라고 외우면 좀 편하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속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속력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도 되고, 지금 이 풀이를 작성한 학생처럼 바로 답을 뭐 바로 넣어볼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이제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0.5A의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은 6ohm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V는 IR, 이 ohm의 법칙을 통해서 유도돼야 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3V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사실 부호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방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호를 사실 생략하고 크기를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 자기장은 문제에서 자기장이 2.50 테슬라라고 했죠. 자기장은 2.50. 다음에 L은 1.2m, 1.20m. 그 다음에 속력은 V. 그래서 이 V를 계산해 보면 1m/s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쓸 때, 즉 E는 -n dt분의 d파이를 쓸 때 어떤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자기 선속 자체의 이 정의가 조금 전에 b da 적분값이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지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기장의 크기 또는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면적 자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과 자기장의 이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총 이 세 가지가 변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 이 면적이 변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공식을 풀어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도 문제가 이제 그렇게 그 뭐 복잡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숫자까지 이제 대입하려면 조금 뭐 복잡할 수 있는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번 솔루션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물체는 이 사각고리는 1cm/s의 등속도로 운동한다 했고 지금 원점 기준이 딱 그 이 물체의 절반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1cm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 이 고리의 오른쪽 면이 이렇게 영역 1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유도 전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0부터 4까지는 이렇게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근데 이제 4초 이후 이제 돌입했다라고 하면 이 고리에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었는데 이 영역 1을 기준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B제로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유도 기절력은 지면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그때 그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여기 지금 시계를 적혔는데 좀 사실 조금 잘못했죠.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예,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맞습니까? 혹시나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나중에 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각고리가 영역 1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고리를 아래 지면을 투과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방향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속고리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보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캡처된 이것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0에서 4초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4초부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그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언제까지 흐르냐면 요 그 사각고리가 완전 영역 1에 이렇게 완전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 또 이 안에서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에서 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유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게 그 한 변의 길이가 2cm라고 했으니까 5를 진입해서 요 7까지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초죠. 그래서 4초에 진입해서 6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언제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즉, 그 전 7m 지점에서 10m 또 지점까지는 또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그건 시간으로 따지면 3초죠. 즉, 6초부터 9초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9초가 되면 다시 또 영역 1의 오른쪽 편에 이렇게 딱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세기가 더 세지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즉 마이너스 보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본래 바깥 영역에서 자기장이 없다가 비제로만큼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이 델타 이제 자기장 변화량이 비제로죠. 근데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비제로였는데 이 비제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델타 값은 변화량은 똑같이 비제로입니다. 즉 유도되는 전류의 그 세기는 똑같은 이야기죠. 이 크기가 이렇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 마이너스 I0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냐면 그 금속고리가 이렇게 영역 2에 완전히 들어가 있대죠. 여기 이제 그 길이가 2cm니까 여기는 12가 될 텐데 즉 들어가서부터 2초 동안이니까 9에서 11초 그러니까 지금 시간 표시는 되게 잘했습니다. 9에서 11초까지 이렇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12에서 15로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3초 기간 동안은 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시간으로 따지면 11초부터 14초까지 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또 위치가 15에서 또 넘어갈 때, 그때는 원래 지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는데 지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위로 없던 윗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에 또 반대되는 방향, 이 렌츠 법칙이죠. 그러려면 지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시계 방향은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델타 값에 보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 비제로였는데 영역 3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니까 델타 값은 요 사이에서 델타 값은 3 비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종전보다 3배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델타 값은 비제로였거든요. 그렇죠? 델타 값은 비제로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그 전에 I0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번에는 3I0만큼, 여기에 3I0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14초부터 흐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17이 될 때까지 2초 동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14에서 16초 될 때까지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17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17에서 20이 될 때까지, 즉 3초간 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고리가 20m 이 시점부터 이제 바깥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는 지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는데 그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에 반대되는 방향, 즉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도 영역 3과 바깥쪽의 델타 값은 비제로예요. 그렇죠. 원래 비제로 나오는 방향이었는데 그 외부에는 자기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I0, 그 크기로 또 이번에 또 2초간 흐르게 되죠. 빠져나간 이까지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빠져나갔으니까 21초 이후에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 이제 푼 학생이 조금 반대로 부호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렌츠의 법칙,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봐보죠. 네, 그 3번 문제를 보면 금속고리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 이게 그 양단의 그 전압차, 전이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 풀이 물론 잘했지만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이렇게 이 길이가 A,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생각으로 해보는 거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선을 지금 본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금속고리가 이렇게 오메가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띤 물체는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 자기력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하면 Q V 크로스 B로 자기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V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V죠. 이때 이 V는 이제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 R은 원점부터 이 V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V 크로스 B라는 게 이제 오른손으로 V하고 B를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공간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V에서 B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지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이때 자기력을 받는 건 양성자도 받고 전자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양성자는 이제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데 원자 핵은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아주 금속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전자만 자기력을 받아 힘을 받게 돼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이 Q가 음수죠. 그래서 이때 오른손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FB라고 해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즉 이쪽에 이렇게 전자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자가 모이게 되면 금속고리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회전의 중심 부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대전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면 전자는 이 전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력은 QE 의 값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기력을 받아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서 없던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기장이 작을 때는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자기력이 더 크다라고 하면 전자가 계속 이제 요 끝부분으로 전자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전기장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값이 같아지게 돼요.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전자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크기가 같다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크기는 QVP와 QE가 같기 때문에 Q는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때 양극단의 그 전기장의 크기는 VB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V 값이 바로 그 R에 대한 함수라는 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R에 따라서 V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 병진 운동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 이제 VB에다가 이제 양단의 그 길이, 그 도선 금속 막대의 길이를 곱해주면 끝인데, 이거 원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전위차는 뭐 ED라고 해서 이때 ED는 그 금속 막대의 그 길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이러한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DV 값은 E에 또 이제 D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이거 D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A라고 되어 있으니까 V는 EA라고 쓰면 DV는 E의 D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E는 아까 VB라고 했으니까 VB DA가 되고, 이때 V는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B R 오메가 DA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조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서 개인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 A는 이 R과 지금 같은 거죠. 거리가 지금 R에 대한 함수로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V는 인테그랄 DV가 되는데 인테그랄 B 오메가 R DA가 돼요. 근데 이 B 오메가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R은 이 A라는 게 지금 R 방향으로 이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를 뭐 또는 DR, 여기서는 DA라고 했지만 뭐 DR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R DR 이렇게 생각을 하면 2분의 1 B 오메가 R 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R 제곱은 이제 R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속 막대 길이가 A라고 하면 요건 이제 2분의 1 B 오메가 A 제곱이 되고, 또는 뭐 금속 막대 길이가 B면 2분의 1 B 오메가 제곱, B의 오메가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VB와 VQ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부호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아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메가로 돌게 되면 원점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되게 되고 요 끝부분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위차라고 하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편의상 원점의 전위를 0이다 라고 기준 잡으면 양 끝에 있는 전위는 음수가 돼요. 음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심을 0으로 잡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VP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고 VQ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VP 마이너스 VQ라고 하면 여기서도 2분의 1 오메가 B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크기를 물어보면 뭐 상관없긴 한데,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이런 것들 조금 부호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쓰면 좋겠습니다. 이 풀이를 보니까 또 다른 풀이도 이걸 보니까 있던데, V는 Q분의 U라고 해서 전위의 공식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때 U는 에너지,
그 한일 이 W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값은 인테그랄 FDS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이때 이 F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력 QVB를 넣어서 이 V에는 또 말 그대로 아까 R 오메가를 넣을 겁니다. 근데 Q 이렇게 약분되고 이 VB가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제 E죠. E. 여러분들 그 전위차 V를 인테그랄 E dx 뭐 d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걸 정의 폼을 한번 더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전체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이 막대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2분의 1 오메가 B의 L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도선이 또는 금속 막대가 원운동이든 병진 운동이든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양극단의 막대 끝과 끝 사이에 이렇게 전위차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 전위차가 만들어지는데 병진은 사실 적분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적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직접 한번 풀어서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문제까지 4차 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